해시태그 심우주에서 날아온 정체불명 신호 와우 시그널의 재현. 소개글. 2024년 8월 15일 오전 2시 47분 호주 파크스 천문대의 전파망 원경이 40년 전 와우 시그널과 놀랍도록 유사한 강력한 전파 신호를 포착했다. 신호는 1420.405mHz 주파수에서 72초간 지속되었으며 배경 잡음보다 30배 이상 강한 세기를 보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신호가 지구로부터 약 1800광년 떨어진 백조자리 방향에서 온 것으로 자연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호의 주파수는 수소 원자의 방출성과 정확히 일치하며 이는 우주의 어떤 문명이든 공통으로 알 수 있는 우주의 언어로 여겨진다. 과연 이것이 외계 지적 생명체로부터의 첫 번째 확실한 메시지일까? 마이너스. 해시태그 파트 1 40년 만의 재현. 안녕하세요. SETI 신호 추적의 진행자 김우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사건은 정말 역사적인 발견인데요. 1977년 전설적인 와우 시그널 이후 처음으로 포착된 유사한 외계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지난 8월 15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의 파크스 천문대에서 일상적인 SETI 외계지 적생명체 탐사 관측을 하던 중이었어요. 처음에는 장비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강한 신호는 정말 드물거든요. 파크스 천문대의 전파천 문학자 사라 브릭스 박사 가명 42세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브릭스 박사는 15년간 SETI 프로젝트에 참여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신호는 1420.405mHz 주파수에서 72초간 지속됐습니다. 이 주파수는 수소 원자가 방출하는 21cm 전파선으로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인 수소의 고유 주파수였어요. 이 주파수는 외계 문명이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파수입니다. 1977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와우 시그널을 발견했던 제리 에만 박사도 이번 발견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47년 전과 놀랍도록 유사한 특성을 보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해시태그 파트 2 신호의 놀라운 특성들. 포착된 신호는 여러 면에서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들을 보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신호의 순수성이었어요. 자연적인 전파 방출이라면 여러 주파수에 걸쳐 나타나야 하는데 이 신호는 매우 좁은 대역폭에서만 관측됐어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SETI-OM 프로젝트 책임자된 워스머 박사의 분석이었습니다. 신호의 대역폭은 불과 0.1Hz로 자연 현상으로는 만들어지기 어려운 정밀도였어요. 또 다른 특이점은 신호의 평광 특성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천체에서 나오는 전파는 무작위 평광을 보이는데 이 신호는 완벽한 원평광을 보였거든요. 이런 평광 특성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신호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플러 이동 패턴이었어요. 신호의 주파수가 시간에 따라 미세하게 변하고 있었는데 이는 신호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마치 우주선이 회전하면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패턴입니다. 해시태그 파트 3 백조자리의 신비한 발신지. 신호의 발신지는 백조자리 방향 지구로부터 약 1800광년 떨어진 지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위치에는 특별한 천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방향에는 케플러-442b라는 외계 행성이 있습니다. NASA 외계행성 연구팀의 톰 바클레이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케플러-442b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에 위치한 슈퍼지구급 행성이었어요. 크기는 지구의 1.3배이고 온도 조건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행성계의 나이였어요. 약 28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생명체가 진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거든요. 만약 그곳에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문명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1800광년이라는 거리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호가 지구에 도달하는데 1800년이 걸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받은 신호는 서기 224년경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때는 삼국시대였죠. 해시태그 파트 4 전 세계 망원경의 긴급 대응. 파크스 천문대의 발견이 알려지자 전 세계의 전파망 원경들이 즉시 해당 지역을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가용한 망원경을 동원해서 신호 재탐지를 시도하고 있어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의 그린뱅크 망원경부터 푸에르토리코의 아레시보, 후속 시설까지 모든 대형 전파망 원경들이 백조자리를 향했어요.
중국의 FAST-500m 구경 전파망 원경도 즉시 관측에 참여했습니다. 24시간 교대로 해당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FAST 운영센터의 리디 박사 가명 39세의 발표였어요. FAST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전파망 원경이었거든요. 유럽의 로벨 망원경 네트워크도 관측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망원경들을 연결해서 지구 크기의 가상 망원경을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더 정밀한 위치 측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시태그 파트 5 신호 분석의 심화. 며칠간의 집중 관측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호에 숨겨진 패턴들이 발견된 것이죠. 신호 내부에 미세한 변조가 있어요. 마치 정보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MIT의 신호처리 전문가 알렉스 프리드먼 교수의 분석이었습니다. 컴퓨터로 신호를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규칙적인 패턴이 발견됐어요. 이진법 코드와 비슷한 구조를 보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신호의 시간 구조였어요. 72초라는 지속시간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72는 수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수입니다. 여러 작은 수들의 배수이기도 하고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수학자 데이비드 체르노프 교수의 설명이었어요. 만약 외계 문명이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선택했다면 수학적 지식을 보여주려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지적 존재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6회의론자들의 반박. 하지만 모든 과학자들이 이 신호를 외계 기원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회의적인 의견들도 제기됐어요. 펄서나 마그네타 같은 천체일 가능성도 있어요.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아비 로앱 교수의 신중한 분석이었습니다. 로앱 교수는 오umu아무아의 외계 기원설을 주장했던 과학자였지만 이번에는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을 보였어요. 더 많은 관측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지구 대기권의 전리층 효과가 제기됐어요. 태양 활동의 영향으로 전리층이 불안정해지면 지상의 전파가 우주로 반사되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CSIRO의 대기물리학자 메리 존슨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설들로는 신호의 모든 특성을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해시태그 파트 7 국제 공동 연구의 시작. 신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제적인 공동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SETI 연구소를 중심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이 협력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수 있어요. SETI 연구소의 질 타터 박사의 발언이었습니다. 타터 박사는 영화 콘택트의 모델이 된 실제 SETI 연구의 개척자였어요. UNESCO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신호 분석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정말 외계 문명의 신호라면 전 인류가 공유해야 할 유산입니다. 한국의 한국천문연구원도 KVN 구구주전 파관측망을 이용해 추적 관측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우리도 독립적인 검증에 참여하겠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도 자국의 망원경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국제협력은 SETI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과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8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점. 현재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 신호가 자연현상일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모든 증거들이 인공적 기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정말 외계 문명의 신호라면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코페르니쿠스의 발견, 다윈의 진화론에 맞먹는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닉 볼스트롬 교수의 평가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 신호의 재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방향에서 비슷한 신호가 다시 관측된다면 외계 기원설이 거의 확실해질 거예요. 규칙적인 반복 신호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회신 신호를 보낼 계획도 논의되고 있어요. 1800광년 거리를 고려하면 답변을 받으려면 3600년을 기다려야 하지만요.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회신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어요. 이번 발견이 확실해진다면 우리는 외계 문명과의 첫 접촉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40년 전 와우 시그널은 단 한 번만 관측되어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어요. 더 정밀한 장비와 국제적 협력으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이야말로 진짜일지도 모릅니다. 심우주에서 날아온 신비한 신호. 과연 이것이 외계 문명이 보낸 첫 번째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자연 현상일까요? 앞으로 몇 개월 아니 몇 년간 계속될 분석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SETI 신호 추적의 김우주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경이로움을 전해드렸기를 바라요. 이런 놀라운 우주 발견 소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신호가 정말 외계 문명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우주의 신비로 찾아뵐게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가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설렘을 안고 잠드시기 바랍니다.